네, 반갑습니다. 126페이지부터 나와 있네요. 거기 요약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보실게요. 자, 우리 도시개발사업은 당연히 도시공 관리계획 내용이다, 맞지요? 관리계획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네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개발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했지요. 자, 개발법에만 나오는 특징이 뭐다? 제가 개발법에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계획사업이 3개죠. 3개 중에 시설사업, 정비사업 2개 빼고 개발법에 그건 시설이나 정비사업에 이런 거 없다는 거야. 자, 뭐가 다른 사업에는 없어? 구역을 먼저 지정하는 게 없죠. 다른 사업은 계획 만들어서 구역 지정하잖아. 근데 여기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뭐 한다?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 위의 경우는 계획과 구역이 같이 나오는 거고 동시에 고시가 되는 거고, 자, 밑에는 고시의 시점이 달랐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결정이 됐어. 이제 여기까지는 됐다고 보고 이제 오늘은 요 2단계 가는 거예요. 2단계는 누가 나와? 시행자가 나와서 뭐를 작성하죠? 실시계획. 작성해서 뭘 받아요? 인가 받지. 우리 계획사업 3개는 비교가 돼야 된다는 거 아시죠? 비교가 돼야 돼. 자, 우리 시설사업은 누가 한다? 시설사업 시행자 누구예요?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봐. 시설사업 시행자 누구야? 그렇지. 이방권자. 이방권자 가는 거 3개 기억했잖아. 단지 누가 만들어? 이방권자. 시설사업 누가 해? 이방권자. 자, 그러면 이방권자는 행정청인 거 알고 있죠? 그러면 행정청이 아는 자는 시설사업 시행자가 돼야 안 돼? 행정청이 아는 자 시설사업 해야 안 해? 하지. 근데 행정청이 아는 자는 사업을 하려면 뭘 받죠? 지정받잖아. 뭔 허가를 받아? 지정받. 지정받아 하죠. 그러니까 시설사업은 누구만 지정받아? 행정청이 아닌 자, 입안자가 아닌 자. 아시겠죠? 그걸 기억하는 거야. 행정청이 아닌 자만 지정받아. 그런데 개발사업은 다 지정받아. 그게 달라. 개발사업 시행을 하고 싶으면 무조건 뭐 받아야 돼? 지정받아야 돼. 그러면 얘는 행정청도 지정받아 안 받아? 받는다고. 그게 다르다고. 행정청이 해도 지정받는 거야. 그 말은 무조건 지정받는다는 건 공사 딴다는 거거든. 그지요? 그러면 개발사업 시행자는 원칙적인 시행자가 있어 없어? 없어. 없는 것이요. 이 동네 대구의 어느 지역을 개발하는데 지금 누가 개발하는 건지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없다고. 빨리 수긍을 하세요. 없는 거야. 근데 시설사업은 원칙적인 시행자가 있어 없어? 시설사업 있지. 대구시에서 도로 만들어. 누가 만들어? 대구시에서 만든다니까. 공원 만들어. 대구시에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시설사업은 특광장 군수가 하는 거죠. 그 원칙적인 시행자 있지만 여기는 무조건 뭐 받아? 무조건 지정받아 하는 거. 이거 기억하. 물론 누구한테 지정받는다? 아, 그렇죠. 지정권자. 오늘도 지정권자는 한 또 100번 정도 얘기를 하겠다, 그죠? 개발법 끝낼 때까지 지정권자 하는 얘기를 또 한 100번 정도 하겠네. 그래서 개발계획을 누가 수립해? 지정권자. 그래서 이 사업은 관할관청이 누구죠? 관할관청이 지정권자잖아. 지정권자니까는 무조건 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뭐 한다? 지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나 지정받는 건 아니죠. 지정받을 수 있는 자가 이렇게 있었잖아. 우리 개발사업은 시행자를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했어요? 국지공은 뭐라 불러? 공공이냐 민간이냐 이렇게 구분했죠. 항상 공공 민간 구분합니다. 그래, 공공 민간하고 같이 하는 거 짬뽕에서 하는 게 뭐가 있었죠? 공동 출자법인 이런 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 공공은 국지공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사업은 국가도 개발사업 합니까? 국가적인 사업 얼마든지 많죠. 국가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국장이 개발구역 지정하고 이렇게 했잖아. 자, 지자체도 합니까? 하죠. 각종 공사도, 여기는 공사도 많아. 우리가 정비법하고 주택법은 공사가 2개씩밖에 안 나와. 아시겠죠? 꼭 기억해야 돼. 근데 여기는 공사 많잖아. 무슨 공사? 공공기관 나오죠. 또 뭐가 나와? 정부 출연기관 나오죠. 공공기관 종류, 정부 출연기관 종류, 요거를 우리가 시험 칠 때까지 좀 기억해야 돼. 공공기관 외웠죠?
토공농공철수관이라고 외웠잖아. 에? 토공농공철수관 안 외웠어? 안 외웠나? 안 외웠어. 우리 책이 안 나오나? 그 나오네. 공공부문에 공공기관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그죠? 소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그 다음에 관광공사, 철도공사 있죠? 철도공사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자고? 토공하고 농어촌공사를 농공. 우리 농지법에 나오는 농어촌공사. 그 다음에 제일 우리 공법에 제일 많이 나오는 공사가 뭐야? 토지주택공사. 그 나머지가 철수관이야. 철수관. 철이 뭐야? 철도공사. 수가 뭐야? 수자원. 관이 뭐야? 관광공사. 철수관 이렇게 외우죠. 철수관. 아시겠어요? 토공농공 철수관 5개. 매 공공기관은 몰라도 돼. 그건 몰라도 되니까. 그래서 토공농공 철수관 5개. 또 정부 출연기관이 2개가 있어요. 정부 출연기관이 있는데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국가철도공단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적어볼까?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그것도 철도죠. 그 다음에 제주 국제 자유도시 들어봤어요? 나도 못 외워. 하여튼 제주도 나오면은 제주도 또 거기 공사가 하나 있어. 공단이. 어쨌든 걔들은 정부 출연기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 뭐만 기억하느냐? 한국철도공사하고요. 철도공단은 달라. 철도공사는 사업의 범위가 제한이 없어. 근데 국가철도공단이죠. 정부 출연기관이 방금 적었잖아. 철도공단은 역세권에만 해. 아시겠죠? 역세권에만 해.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것만 한번 참고하자. 자, 그러면 그 공공부문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공부문은 공공기관 종류 기억하는 거. 그거 우리가 시험 칠 때까지 하면 돼. 물론 얘들은 중앙공사라고 불렀죠. 그럼 지자체가 투자공사가 뭐가 있어? 지방공사도 있지. 우리가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하면 하나는 떠올려줘야 되는데 공삼국 요거는 떠올려줘야 돼. 국장한테 제안하는 거 있었잖아. 공삼국. 자, 그 다음에 민간 부분에는 토지 소유자도 있고 조합도 있죠. 토지 소유자도 있고 조합도 있다. 조합은 전부 무슨 방식? 환지 방식. 민간 부분은 많이 있는데 한번 그냥 읽어만 주시면 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요렇게 가지고 우리는 그 첫 번째 박스는 공공기관 종료 외우는 정도로 합니다. 아시겠죠? 민간 부분은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에서만 나온다. 조합은 절대로 뭐 안 한다. 수용 안 한다. 요 정도 기억하고 갑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 환지 방식.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면 수용이 없다는 거죠. 이럴 때는 전부 토지 소유자들한테 돌려주는 방식이잖아. 이때는 다른 자를 지정해 주지 않고 누구를 지정해 줘? 토지 소유자나 아니면 그들이 만든 뭐? 조합. 조합은 결국은 토지 소유자들 만든 거죠. 얘들을 시행자로 만다. 지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를 지정해 줘라. 그런데 예외가 있죠. 그 예외가 뭐예요? 누구를 지정해 주는 거야? 지자체 등을 지정할 수도 있다 없다? 지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는 예외죠. 우리 시험에 생뚱맞게 얘를 시험에 물어봤는데 지자체 등이 누구냐 이걸 물어봤어요. 지자체 등은 혹시 거기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요. 거기 나와 있네. 2번 보고 있는 거야.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조합을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게 원칙인데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을 정하는 자 이를 시행경. 그 대통령이 뭐냐 한번 적어보세요. 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리가 잘 아는 토공만 적어도 이제 알겠지.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공사 2개에다가 신탁업자입니다. 신탁업자. 자, 그럼 지자체에다가 토공하고 지공하고 신탁업자까지를 합해서 뭐라고 불러? 지방자치단체 등. 다시 말해서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소유자를 지정 안 하고 얘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얘들을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사유가 3개거든. 그 사유를 우리는 뭐라고 외웠어요? 지병동이라고 외웠죠. 토지 소유자 조합이 지병이 동했다. 지병이 생겼다. 자, 첫 번째 토지 소유자 조합이 뭐를 하지 않았어?
지정 신청 안 했지?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한다고요. 토지 소유자 하기 싫은 자를 억지로 찾아가서 사업 좀 해주세요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전부 환지해도 지정 신청이 들어와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정 신청 안 했죠? 그러면 지자체 덕을 지정해 버릴 수 있어. 근데 지정 신청을 몇 년 내에 하라고? 개발계획고시일부터 1년 더하기 몇 개월? 자, 1년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몇 개월? 연장 6개월. 1년 6개월입니다. 아시겠죠? 이 지정 신청 안 하거나 아니면 신청한 내용이 뭐하다? 위법, 부당하다 이러면은 지자체 등을 지정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지자체가 하는 사업과 뭐 할 필요가 있다? 병행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가 하는 사업하고 병행할 필요가 있으면 굳이 소유자 지정 안 하고 지자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지자체 등의 시행에 뭐를 해줬어? 동의. 자, 우리 개발법에 중요한 동의가 뭐예요? 개발계획이 동의받아 안 받아? 개발계획. 이 계획에 동의받는다 안 받는다? 김태희가 될래? 송혜교가 될래? 물어봐 안 물어봐? 물어본다니까. 응? 이게 개발계획이잖아. 이 동의받아 안 받아? 받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동의받잖아. 아이고 그걸 또 잊어버리고 왔구나. 그걸 잊어버리고 왔어. 이거 참 잊어버리기 쉽지 않은데 이제 지금쯤 되면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수용 방식은 지금 개발 계획이 뭐예요? 이 동네를 어떻게 어떤 신도시 만들 건가 하는 계획이잖아. 그 수용 방식은 보상받아 떠나니까 안 물어봐 주민들한테. 근데 환지 방식은 이 계획에 대해서 동의받는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민간이 수용할 때 동의받죠.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는 민간이 수용할 때 동의받는 거고 지금은 수용하는 게 아니고 이 계획에 동의받는다는 거예요. 이 계획에 대해서. 아시겠죠? 이 계획을 무슨 방식으로 짤 때 환지 방식으로 할 때 동의받는다고. 여기 동의받았잖아. 나중에 조합 만들 때 동의받죠? 조합. 이 개발계획 동의와 조합 동의가 두 개 똑같다고 그랬잖아. 똑같아. 그 두 개 동의가 배율이 중요한 거야. 아시겠어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다운됐어? 나왔다 다시 들어올까? 그 두 개 동의가 중요한 거야. 그런 그 두 개 동의는요 전부 국공유지 포함에 제외돼. 포함이다 제외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시험은 오지선다형을 걸 봐야 되는데 이지선다형에서 이렇게 힘들어 해가지고 포함이라니까 뭐가 제외요? 제외는 무슨 법에서 많이 들어봤어? 국회법에 들어봤지. 국회법에 동의 딱 두 개 있잖아. 국회법에. 거기는 제외야. 국회법 동의 두 개. 또 그게 또 뭔지 또 이야기 안 해줬다고 또 섭섭해하지 말고 그 몇 첨은 했잖아. 국회법 동의는 국공유지 제외야. 근데 개발법은 포함이야. 포함이야. 그런데 여기는 제외. 여기만. 여기. 지병동 할 때 동의만. 그리고 우리 개발법의 동의는 전부 면적은 얼마예요? 3분의 2죠. 여기만 2분의 1이야. 여기만. 그럼 여기만 국공유지 제외하고 2분의 1이거든. 그러면 3분의 1을 잊어버릴래요? 2분의 1을 잊어버릴래? 그렇지. 잊어버리려면 2분의 1을 그게 잊어버려야지. 그 3분의 2가 더 중요한데. 웬만하면 두 개 다 기억하고. 난 도저히 두 개 다 못 가져가겠다고 뭐 한 개 버리면은 2분의 1을 버려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지병동 할 때 지자체 등의 시행에 동의할 때는 국공유지 제외하고 면적도 얼마? 2분의 1. 총수도 얼마? 2분의 1. 이상이 지자체 등의 시행에 뭐 했다?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병동. 아시겠죠? 여기 동의고 밑에 박스가 그 내용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정자, 시행자 변경 사유가 있죠. 자, 시행자를 변경한다는 얘기는 이미 지정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으니까 시행자를 변경한다는 표현을 쓰지요. 이미 받았으니까. 요 지병동하고 헷갈리면 안 돼, 지병동하고. 자, 결론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시행자 변경 사유가 뭐예요? 1실 2차기잖아. 1실 2차. 1실 2차. 자, 시행자가 지정됐지? 시행자가 맨 처음에 뭐 해야 돼?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해야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지. 바꾼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요 대답에 좀 제발 나왔으면 좋겠어. 개발구역 지정하고 지난주 했잖아.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몇 년 내에 안 하면 개발구역이 없어집니까? 3년 내에 안 하면 없어지잖아. 그러면 3년 내에 안 하면 개발구역이 없어지니까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3년 내에 안 하면은 시행자를 바꾸겠습니다. 라는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개발구역이 없는데 무슨 시행자가 필요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3년은 그거는 시행자 변경 사유 아니에요. 3실이 아니고 뭐라고? 1실이라고. 1년 내에 실시 인가 신청해야 된다고. 그런데요. 1년 내 실시 인가 신청은 모든 시행자가 아니고 전부를 무슨 방식?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지정받은 시행자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얘들은 1년 내에 실시 인가 신청해야 돼요. 그럼 얘들이 아니면 몇 년 내에 하면 돼? 3년 안에만 하면 돼. 아시겠죠? 얘들은 1년 내 실시계. 그게 1실이야. 우리 책에는 몇 번에 나와 있어요? 2번에 나와 있네. 박산 2번.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 조합이 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몇 년? 1년. 근데 2번은 표현이 좀 정확하지가 않죠.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이 말이 들어가야 돼.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는 때 지정받은 시행자입니다. 전부 환지할 때 지정받은 요 토지 소유자 조합 시행자는 1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여기도 연장 몇 개월? 6개월.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개발사업 시행자의 1년 6개월이 두 번 나온다. 1년 6개월. 자, 1실이고 그 다음 2착 있죠. 2착은 1번이죠. 실시 인가 받고 착수는 몇 년? 2년. 안 하면 바꿔버려. 바꿔버린다. 요거는 연장 없어. 자, 그 다음에 우리 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정을 받으니까 지정이 취소될 수 있죠.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될 수 있죠. 다 변경사유입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은 민간법인들이 많거든요. 민간법인들. 그래 법인들이 부도파산할 수 있죠. 부도파산. 요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병동하고 1실 2착을 혼돈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 시행자 중에 제일 중요한 놈이 조합이지요. 그래서 우리 책도 밑에 조합이 나와 있네. 자, 조합은 크게 세 가지 파트를 공부하거든. 첫 번째, 조합을 만든다. 설립. 조합 설립 절차입니다. 절차를 알아야 돼. 이제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탁탁 기억이 나야 돼. 조합을 설립할 때는 뭐 빼고는 공부할 게 없다고 제가 항상 부르짖었습니까? 조합을 설립할 때는 뭐 빼고는 공부할 게 없다고 늘 부르짖었어. 그런 게 생각이 나야 돼. 그게 그래야 강의를 듣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강의는 학원에서 듣고 복습은 다른 동영상으로 복습하고 희한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2배, 3배로 늘려. 2배, 3배로 늘려. 그러니까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되고. 자꾸 밥하면서 소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자꾸 뭐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저 사람이 이 부분을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하든가 하는 게 떠올라야 된다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제가 여기서 무슨 농담을 했는가 어떤 제스처를 썼는가 그런 것들까지 다 떠올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야. 공부가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고? 설명을 안 들어. 결론만 봐.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책만 읽어. 뭐라 설명했는지는 관심이 없어. 이상하게 공부하면 안 돼.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 가르쳐 주잖아. 이게 뭔지. 그러면 그런 거야. 이해가 됐으면 내 걸로 만들면 되잖아. 근데 도저히 뭔지를 모르는 걸 공부하는 거 그게 어려운 거야. 어려운 게 뭐가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백날 설명해도 지금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이게 어려운 거야. 설명하니까 알겠어.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저장을 못 시키고 있는 거야. 그러지 않을까요? 별로 수긍 안 하네. 별로 안 와닿는 모양이네. 어렵다는 말하고는 다른 거라니까. 내가 기억을 못 하는 거하고는. 자, 어쨌든 조합을 설립한다는 건 일단 우리가 조합에서 첫 번째 공부하는 게 뭐라고? 설립 절차 공부해야 되잖아. 자, 우리 개발조합 정비사업조합은 성격이 뭐예요? 민법에 조합하고 같아? 사단법인하고 같아? 사단법인이잖아, 사단법인. 그러니까 조합을 설립하는 절차는 결국은 뭐를 설립하는 절차를 공부하는 거라고? 사단법인 설립하는 절차 공부하는 거라니까. 그 말이 기억이 나야지. 어쨌든 도시개발조합은 누가 만들어? 토지 소유자 만들지? 토지 소유자 몇 명 있어야 돼? 얘들이 만드는 거잖아. 건물 소유자 조합은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오로지 토지만 필요한 거야. 자, 우리 조합은 법인이고 법인이 만드는 약속을 뭐라고 그래? 정관. 민간이 만드는 약속을 규약.
공공이 만드는 약속을 시행규정이라고 하지요. 정관을 만들어서 이 정관에 관해서 뭐가 나야 돼? 인가가 나야 되거든. 인가만 하면은 법인이 만들어져 등기를 해야 돼. 자, 법인의 필수 설립 절차는 등기입니다. 설립 등기. 등기는 인가 받고 며칠 이내에 한다? 30일. 자, 인가. 우리 개발법에 인가는 누구한테 받아? 오늘도 몇백 번 할 거라고 얘기했잖아. 지정권자죠. 개발사업에 관할은 전부 지정권자다. 아까 시행자 지정도 지정권자한테 받았고 조합인가도 누구한테 받아? 지정권자한테. 그거 보세요. 이거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뭐가 있어? 지금 이걸 모르겠어. 뭘 모르겠어. 그러니까 단지 우리는 설립 절차는 소유자들이 만드는 건 동의 말고는 공부할 게 없다 이 말이. 동의 말고는 정비법에 가도 또 얘기할 거 아니야. 소유자가 조합 만들 때는 동의 말고는 공부할 게 없다고. 동의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개발조합의 동의는 아까 했죠. 뭐 동의하고 똑같아? 뭐 동의하고 똑같아? 내가 지금 가려고 하고 있잖아. 지금 가면 어디까지 가겠어 지금? 무슨 동의하고 똑같아? 아니 개발계획 동의하고 똑같다고 아까 여기 얘기했죠. 그런 말이 기억에 나야 돼. 개발계획 동의하고 조합 설립 동의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둘 다 얼마예요? 3분의 2 엔드. 자, 우리 개발법은 면적이 커야 돼. 소유자 총수가 커야 돼. 면적이 크죠? 이걸 또 바꿔서 물어본다니까. 이게 면적이야. 3분의 2가. 2분의 1이 소유자 총수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소유자 숫자 세는 방법도 공부해 줬잖아. 국공유지 포함에 제외돼. 포함된다고 이야기한 지 얼마 안 됐어. 포함된다고 국회법에서 제외되고 여기 포함된다고 얘기한 지 얼마 안 됐어. 여기 똑같다고 얘기하고. 그죠? 국공유지부터 받아? 사유지부터 받아? 사유지부터. 공유토지는 소유자 몇 명으로 봐? 한 명. 집합건물법의 구분 소유자는 각각. 걔들도 언제 이후에 분할하면 숫자에 안 넣어? 언제 이후? 다 한다? 공남, 공고일. 아시겠죠? 그거 했잖아, 그거. 그리고 우리가 동의하면 늘상 기억나는 게 있죠? 뭐하기 전까지는 철회가 돼야 안 돼? 뭐하기 전까지는 철회가 돼야 안 돼? 된다니까. 안 된다고 하시면 손 들어봐. 누가 안 된다고 그래서? 뭐하기 전까지. 요거는 지금 뭐 하려고 동의 받았어? 인가 신청하려고 동의 받았죠? 그럼 인가 신청하기 전엔 철회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인가가 신청이 들어가면 철회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잖아.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 여기 누군가가 동의를 했어. 동의한 자한테 땅을 살 수 있지.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샀어. 그 자도 동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자도 아직 인가 신청이 들어가기 전이라면 철회돼야 안 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가 신청 들어가기 전이라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요건 이제 설립 절차 되는데 끝났잖아. 그러면 등기를 해야 되니까 이 등기를 해야 법인격을 취득하고 법인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거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뭘 공부합니까? 조합원 공부하죠. 조합원. 그리고 뭐 조합의 임원이죠. 임원. 조합원과 임원. 방금 했죠. 개발조합은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안 돼. 지상권자 있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오로지 개발조합은 토지 가진 자만 조합원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조합은 비영립 공법상 사단법인입니까? 민법상 사단법인입니까? 비영립 공법상 사단법인입니까? 민법상 사단법인입니까? 민법 공부 좀 하더만은 또 완전히 또 민법으로 돌아섰네. 나는 민법상 사단법인이라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공법상 사단법인이랑 뭐 민법상 사단법인이야. 우리 개발조합은 공익법인이야 민법상 법인이야? 공익법인이라니까. 우리 개발법이라는 공법에 나오잖아. 개발법이 공법이요 민법이요? 그래, 개발법을 민법이라 생각하고 공부를 해. 열심히 매일 공부를 해. 그럼 돼. 개발법 정비법은 공법이지 그게 무슨 민법이야. 그래서 공법상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반대를 했어도 동의를 안 했어도 토지 갖고 있는 나는 무조건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동의해야 돼. 조합원인데 안 해도 돼. 반대도 된다니까. 그게 공법상 법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정비법에 가면 재개발조합이 있고 재건축조합이 있죠. 재개발조합은 공익법인이죠. 재개발 공익사업이잖아. 그럼 재개발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해야 돼. 동의 안 해도 조합원인데.
안 해도 돼. 재건축은 공익사업이요, 공익사업이 아니요. 재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니요. 그럼 재건축 조합은 동의해야 돼, 안 해도 돼? 동의해야 조합은 되는 거야. 그래서 재건축은 동의해야 되고 재개발이나 개발조합은 동의 안 해도 당연히 강제적으로 조합원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조합원이 된다. 그러면 이 조합원이 갖는 어떤 그런 권리라고 할 것 같으면 의결권이죠. 의결권. 의결권은 면적에 비례합니까?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습니까? 평등한 의결권을 갖지요. 우리 개발 토지 면적은 다 다르다니까 어떻게 비례해서 의결권을 주겠어? 내가 10필지를 갖고 있어도 난 한 표요.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으면 역시 의결권 몇 표야? 대표는 한 명만 의결권 행사하는 거야. 아까 동의받는 거하고 똑같아. 공유 토지는 한 명. 그러면 우리 집합건물법의 구분 소유자들은 의결권이 각각 있을까요? 소유자, 구분 소유자별로 다 있는 거야. 걔들도 언제 이후에 분할해서 취득한 자는 의결권이 없어? 공람공고. 다 안다. 아시겠죠? 공람공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조합원이 의무를 하면 뭐가 있을까? 돈 내야지 돈. 경비. 우리 조합은 뭘로 운영한다? 정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 부담해야 돼. 안 내면 연체로 들어갑니다. 근데 연체료까지도 안 내면 강제징수 들어갑니다. 근데 조합은 강제징수 할 수 있어 없어? 조합은 못하죠. 그러면 조합은 어떻게 해야 돼? 특동, 시군구의 위탁. 수수료 몇 프로 띄워줘야 돼? 4% 띄워줘야 돼. 아시겠죠? 자, 임원입니다. 임원은 누구다? 조합장, 이사, 감사. 이들 임원이죠? 예, 조합장, 이사, 감사 임원이에요. 조합, 임원은 결격이 있어요, 없어요? 임원은 결격 사유가 있어, 없어? 있잖아. 조합원은 결격이 있어, 없어? 조합원은 누구나가 조합원이 되죠. 소유자면 조합원 되는데 임원은 결격이 있잖아. 그래서 임원은 의결권 있는 조합원입니다. 의결권 있는 조합원 중에서 뽑는 거예요. 의결권 없는 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다고 X. X 의결권이 있어야 돼. 결격이 있다니까. 조합장은 총회든 대의원회든 이사회든 다 의장이야. 조합장은 다 의장인데 조합장은 다 의장이 되고 우리 임원 파트에서는 어려운 내용이 출제가 안 돼요. 임원은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같은 목적에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겸할 수 하면 무조건 없다. 이렇게 가면 돼요. 또 임원에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뭐가 있어? 조합장 이사가 조합을 상대로 자기를 위해서 조합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럴 때 누가 조합을 대표해? 감사가 대표. 그때는 감사가. 뭐 말인지 아시죠? 뭐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공부한다? 조직. 그럼 임원의 결격을 한번 볼까? 임원의 결격은 이미 우리가 알아요. 미피피, 파, 금고죠. 이게 우리 공법의 공통결격이다. 개발법, 정비법, 주택법 다 공통결격이야. 미가 뭐요? 미성년자. 피가 뭐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야. 아시겠죠?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선고를 받았죠? 그럼 결격이야. 파산 선고 받았죠? 파산 선고 받고 뭐가 되지 않으면 복권이 안 되면은 이때는 결격입니다. 금고 이상이죠? 금고 이상은 금고하고 징역밖에 없어. 금고 이상은 금고징역. 그 금고징역 위에 뭐가 있는데? 사형이 있잖아. 사형. 사형은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금고나 징역에 선고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금고나 징역에 선고를 받으면은 결격이다 아니다? 당연하지. 두 말하면 잔소리지. 금고 징역 선고 받으면 어디가? 학교 간다고? 학교 들어가 있을 때는 임원이 될 수 있어 없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임원이 되겠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선고가 나왔을 때는 선고로 끝나면 절대로 안 돼. 형의 집행이 끝나야 돼. 끝났을 때를 얘기해가지고 결격이냐 아니냐를 따져야지. 간판이 있는데 무슨 다 결격이지 뭐. 그러면 집행이 끝났어. 끝나면 바로 결격이 없어집니까? 2년이 지나야 됩니까? 2년이 지나야 돼. 우리 공법은 2년이에요. 중개사법은 3년이고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럼 뭐가 어려워? 근데 금고 이상 선고를 받고 면제가 되기로 확정됐죠? 그럼 그때부터 2년이야.
그리고 권고는 2년 동안 결격이 됩니다. 근데 권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았는데요. 실형을 안 살고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 집행유예. 그거는 집행유예 기간만 결격이야. 유예 기간만 결격이야. 그럼 몇 년 나오면 안 돼. 어쨌든 형은 금고 이상이 돼야 돼. 금고 이상. 아시겠죠? 벌금 받고 몇 년 이상 결격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금고 이상이야. 근데 정비법 가면 벌금이 나와요. 우리가 개발법은 금고까지고 정비법은 여기다가 더하기 벌금 하나 더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요걸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조직은 총회는 필수고 대의원은 뭐예요? 대의원은 총회는 필수, 대의원에는 선택 이렇게 공부했잖아. TV에도 노래도 나오더만. 그래서 몇 명 이상일 때 의결권 있는 조합원이 50명 이상일 때는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답니다. 선택이에요. 나중에 정비법 가면은 둘 필수거든. 100명 이상일 때, 여기는 50명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이게 특징이고요. 우리가 대의원회가 시험에 나오면 몇 번 물어봤는데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나 없나를 물어봅니다.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게 우리 개발법이 딱 5개가 있거든. 정비법에는 대행할 수 없는 게 무지 많아. 아예 말도 안 꺼내. 그게 너무 많아서. 근데 요 5개는 요 5개하고 정비법은 반드시 비교가 돼야 돼. 자, 계획이 2개가 있죠. 대행이 안 되는 계획이 뭐야? 우리 개발법이 계획이 몇 개인데? 3개인데 2개가 있다니까. 개발 계획하고 무슨 계획? 환지 계획. 그럼 실시 계획은 대행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개발 계획, 환지 계획은 대행이 안 되고 실시 계획은 대행이 된다고. 아시겠죠? 그다음에 또 3개가 더 있잖아. 정임이가 해산하는 거, 정관 변경, 임원 선임, 해산 합병 기억납니까? 해산 합병. 근데 해산은 대의원회가 대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청산금 지급이 완료되고 나서 청산금 다 지급했잖아. 끝났지? 그때는 대의원회 의결로 해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렇게 보면 이제 시행자 파트는 마무리가 됐고요. 문제 봅시다.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지문 읽어보세요. 눈에 뭐가 보이는가 읽어봅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3분의 2, 2분의 1 동의받는 건 아시죠?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또는이 잘못됐잖아. 또는 2개 다 받는 거라니까. 면적과 총수의 동의를 2개 다 받는 거야. 또는이 아니고. 그래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토지 소유자와 이렇게 되어 있죠.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총수 2분의 1 이상. 또 면적과 총수를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개발법 무조건 면적이 크다. 반대로 정비법 가면은 뭐가 무조건 커야 돼? 수요자 숫자가 커야 돼. 이 반대라니까. 반대. 2번도 읽어봅니다. 눈에 보여요? 처리할 수 있나 없나를 묻는 거죠. 인가 신청하기 전에 처리된다, 안 된다? 된다. 인가 신청 전에는 처리가 되죠. 3번도 읽어보세요. 조합원의 의결권은 면적이 비례합니까?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입니까? 평등한 의결권이죠. 4번도 읽어보세요. 대의원에서는 총회 의결권을 절대로 대행할 수 없는 게 5개가 있죠. 개발계획하고 뭐하고? 환지계획. 물론 경미한 건 대행이 돼요. 근데 우리 경미한 것까지는 공부 자체를 안 했거든. 신경 쓰지 말고. 실시계획은 대행이 돼야 안 돼? 되지. 실시계획은 됩니다. 근데 개발계획의 변경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죠. 개발계획 변경은 대행이 안 됩니다. 5번. 조합의 감사는 도시개발구역에 토지 소유자이어야 한다. 당연하죠. 토지 소유자이어야 조합원이 되고 그 조합원 중에서도 의결권 있는 조합원 이렇게 되겠죠. 의결권 있는 조합원이 임원이 되는 겁니다. 실전 문제 1번으로 갑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옳지 않은 것 국가지하체 될 수 있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뭐죠? 공공기관. 공공기관 종류 한번 외워보자. 토공, 농공, 철수관. 외워주세요. 토공, 농공, 철수관. 부동산 개발업자. 이것도 민간 시행자, 민간 법인에 들어갑니다. 조합도 있죠. 전부 환지 방식. 만약에 수용 방식 하면 절대로 조합에 넣으면 안 되지.
토지 등 소유자로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 정비법의 토지 등 소유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개발법에는 토지 등 소유자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무리수죠. 이런 지문은 무리수인데 어쨌든 출제 의도는 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용어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럼 토지 등 소유자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정비법에. 그럼 정비법이 있는 거지. 정비 있는 거지. 그럼 만약 이 문제를 만들고 싶으면 지상권자 이렇게 넣든지 아시겠죠? 뭐 건축물 소유자 이렇게 넣든지 그러면 되겠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는 시행자 돼야 안 돼. 토지 소유자만 된다니까. 조합도 토지 소유자가 만들고 토지만 필요해라는 말을도 제가 몇천 번 했죠. 2번 갑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됐습니다. 1번 똑같은 지문이죠. 읽어보세요. 맞죠? 면적의 3분의 2 엔더 총수 2분의 1. 자, 2번도 읽어보세요. 이번이 뭔지 아시겠죠? 근데 말이죠. 이번은 문제가 조금 내용이 부족해요. 뭐라고 해야 돼? 이 문장을 넣고 싶으면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라는 말을 넣어주고 만약에 지자체 등이 시행자로 지정을 되려면 이렇게 해야 문장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이 좀 기니까 그 말을 빼먹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의미는 그런 의미고 어쨌든 지자체 등을 시행에 동의를 하려면 유일하게 개발법에서 국공유지 뭐하고 제외 2분의 1 2분의 1이죠. 이때는 면적의 3분의 2가 아니죠. 2분의 1 2분의 1이다. 그들이 동의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국공유지 제외 3분의 2가 2분의 1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3번 봅니다. 읽어보세요. (2차기죠) 실시계획 인가하고 몇 년 이내 착수 2차 안 하면 시행자 바꿀 수 있죠. 변경 사유가 됩니다. 시행자 변경은 누가 한다? 지정권자가 한다는 거 아시죠? 4번도 읽어보세요.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죠. 조합 설립하려면 인가 받잖아. 지정권자로부터 인가를 허가나 다른 법 표현을 쓰면 틀려요. 인가 받는다고 그래야 돼. 인가 받고 인가 받으면 성립이 된다 그러면 안 돼. 설립은 뭘 해야 돼? 등기해야지 설립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14회 기출문제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어. 조합은 인가받음으로써 설립된다. 설립된. 또 조합의 성격은 민법상 사단법인이다. 저 모르는 지문으로 출제했어. 출제하는 인간이. 그래가지고 지금도 해설시에 보면은 이상한 말 돌아다니는 책들이 있어. 성격은 민법상 사단법인이다 이래놓고도 성립은 등기해야 되는데 설립은 인가받으면 된다 이래놓고 막 그래놓은 책들이 있어요. 정신 나간 인간들이에요.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은 성립되고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5번 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이다. 맞죠? 예외가 뭐야? 지병동이죠. 3번 봅니다. 개발조합 설립과 조합원에 관한 설명용 옳은 것.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몇 명? 7명. 정관 작성 좋죠? 지정권자에게 뭘 받아? 전부 똑같지 뭐. 2번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몇 명? 50인 이상이면 총회 권한을 대항하기 위하여 대원들을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까지 정확하게 이어갔어요.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등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한 자로부터 지위를 이전받은 그자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맞죠?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습니까? 아닙니다. 미성년자도 조합원은 될 수 있다? 있지. 조합원은 결격이 없습니다. 아무나 됩니다. 4번입니다. 옳은 거.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고 조합 총회나 대의원회 의사의 전문보다 의장이 된다. 맞죠? 조합 설립. 이제는 2번 지문은 읽기 싫은데 어떻게 할까요? 보세요. 뭐가 틀렸어?
바꿨잖아. 면적과 총수를. 면적이 3분의 2가 돼야 되고 총수가 2분의 1이 돼야 되죠. 그런 것도 바꾼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3번 읽어보세요. 자, 조합장리 이사가 조합을 상대로 계약 체결합니다. 소송 제기합니다.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한다. 4번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항하여 대원을 도의한다. 50명 이상 도의한다. 둘 수 있다. 그래 100인을 50인 이상 두어야 한다를 둘 수 있다. 미성년자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 임원은 안 된다. 미피피파 근고는 임원 안 됩니다. 임원의 결격입니다. 5번 옳은 것. 조합의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심판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제 행정심판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동의합니까? 아, 못합니까? 계속 하자고. 우리 공법 행정심판 몇 군데 나와? 2군데 나오지? 2군데. 우리 계획사업은 몇 군데 나와? 계획사업은 몇 개요? 계획사업은 3개지? 계획사업은 3개야. 그럼 행정심판은 뭐냐? 이 계획사업 시행자가 처분을 했을 때 그 처분에 대해서 따지고 묻는 게 그게 행정심판이야. 그러면 계획사업이 3개인데 이 시행자가 처분했을 때 따지는 게 행정심판이라면 심판도 3군데 나와야 되잖아. 근데 2군데밖에 없다며. 근데 3가지 사업 중에 한 군데는 없겠네. 무슨 사업에는 없어? 그렇지. 정비사업 없지. 그러면 결국은 무슨 사업에 있어? 시설사업 시행자. 또 무슨 사업? 개발사업 시행자가 처분했을 때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때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우리가 시행자가 처분했을 때 누구한테 심판 제기하느냐를 묻거든. 근데 행정청이 시행자일 때는 행정심판법대로 해요. 행정심판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안 물어봐.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돼? 심판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만 알면 돼. 그런데 우리 국토개혁법, 도시개발법에 직접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있다니까. 그럼 뭐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처분했을 때. 아시겠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처분했을 때. 자, 시설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했잖아. 그럼 누구한테 심판 제기해?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 우리 개발사업 시행자가 처분했는데 행정청이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 행정심판 제기해? 지정권자. 이제 그만하자. 이제 이거 또 다음에 또 듣고 싶고 그래 자꾸 듣고 싶어. 그럼 5번에 1번 지문. 조합이 처분했어. 조합의 개발사업에 대한 무슨 소리야? 조합의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심판은 인정. 그러니까 조합의 처분에 대한 이 말이겠죠. 조합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조합은 행정청이 아니잖아. 그럼 누구한테 심판 제기해? 지정권자한테 한다고. 지정권자. 방금 같은 말하고 있는데 또 뭔 말인가 또 이러고 그러면 안 돼. 조합 설립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까? 아까 무조건 조합은 된다고 그랬잖아. 공익법인이니까. 개발조합은 7명 이상이 모여서 조합 설립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개발법에 규정된 것 제외하고는 민법에 무슨 규정을 준용한다? 사단법인입니다. 민법에 조합 규정 준용한다. OX. X 민법의 조합하고는 우리 개발조합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고 그래야지. 4번 도시개발조합의 설립은 설립 등기 없이도 가능하다. 인가만으로도 법인으로 본다. 미성년자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 넘어갑니다. 6번 개발사업 시행자 중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면적 동그라미 3분의 2 이상을 소유 동그라미 토지 소유자 총수 동그라미 2분의 1 이상의 동의 동그라미. 이게 수용동의죠. 자, 수용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민간이죠. 민간한테는 100% 동의 수용권 줘 안 줘? 안 줘. 그래 동의 받잖아. 요거는 나중에 수용에서 나와야 될 내용이 지금 나왔네. 그러면 민간 찾으면 되죠. 공공은 수용할 때 동의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만약에 보기에 조합이 나와 있으면은 조합은 맞다 틀리다?
뭐가 맞아 맞기는 안 맞지. 왜 안 맞아? 조합은 수용 안 한다니까. 조합은 수용 안 한다니까. 조합은 전부 무슨 방식? 환지 방식으로 한다니까. 정신이 맑아야 돼. 정신이. 정신이 맑아야 돼. 7번 개발조합의 대의원은 다음 박사안의 총결 사항 중 일정의 사항에 대해서는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은 몇 개인가 이렇게 물었죠.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우리 공법에 몇 개인가라는 이런 형태의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그래도 공법 문제 출제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양식, 상식, 양심 이런 게 좀 있는 사람이야. 그 막 엉뚱한 데서 막 구석배기에서 끄집어내서 좀 그렇지. 몇 개 이런 거 잘 안 물어봐. 다른 거 보니까 몇 개 이런 문제가 막 많이 나오대. 그 양심이 없는 거예요. 몇 개는 지도 못 맞추지도. 예전에 사법권 시험 있을 때도요. 그런 거 문제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문제는 못 내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에 막 몇 개냐고 막 박스를 막 해놔. 몇 개인지 한번 봅시다. 어쨌든 대행 못하는 거 우리가 몇 개인 줄 알고 있어. 5개죠. 계획 2개에 정의미 해산하는 거 5개 알고 있잖아. 자, 그러면 그것만 찾으면 돼. 정의미 할 때 정관변경 나왔네. 기억 대행 못하죠. 개발계획 나왔네. 실시계획 대행할 수 있죠. 기억 니은은 못하고. 그 다음에 조합의 수지 예산, 부가금, 환지계획도 대행 못하죠. 대행 못한다.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 채비지. 조합 임원도 대행 못하죠. 지역. 조합의 합병 해상 대행 못하죠. 근데 다만 청산금 징수 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뭐 하는 거? 해산하는 건 가능하죠. 그래서 5개 다 집어넣어놨죠. 정의미가 해산하는 거. 계획 2개를 다 집어넣어놨다. 그렇게 찾으면 됩니다. 8번 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 사유입니다. 변경 사유가 뭐야? 일시리차 그죠? 지정인가 취소, 부도 파산, 뭐하고 헷갈리면 안 돼? 지병동하고 헷갈리면 안 돼? 지병동하고 헷갈리면 안 되잖아. 우리가 변경한다는 건 이미 지정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으니까 변경이지. 아예 처음부터 지정하는 건 그건 변경 사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지병동은. 1번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 착수를 하지 않아도 이착이죠. 변경 사유 맞네. 천재지변. 우리 개발법의 천재지변은 몇 번 나와? 한 번. 어디서? 그렇지. 국장이 개발구역 지정하는 천국위에서. 그래서 그게 할 때마다 다른 데서 천재지변이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라고 항상 얘기했잖아요. 개발법에는 천재지변이 여기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이번은 틀린 거야. 행정처분에서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 인가가 뭐가 됐어? 취소. 시행자 부도 파산 유사한 사유로 개발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좋죠. 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조합을 시행제로 지정했다면 전부 환지 방식이죠. 얘들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몇 년이 내야 돼요? 1년. 일실이죠. 일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은 6개월. 그럼 일실 2차 이렇게 되는 거지요. 넘어갑니다. 자, 이번 시간에 오늘 뭐였어? 시행자. 시행제죠. 이제는 뭐 할까? 실시계획. 5분 쉬었다 했습니다.